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북한 이탈 주민 정신건강치유체계 개발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될 김희주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존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들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새로운 정신건강치유체계와 교육체계 도입 방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자유가 없다.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왔나. 북한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데 병원에 가면 맨날 정상이라고 한다. 며칠 전 제가 만났던 50대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자살률 1위입니다. 그 가운데 탈북민 자살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많은 기관들에서 탈북민 자살률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지만 그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또 서로 관점이 달라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자살률은 일반 남한 국민의 3배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많이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총 33,834명이 정착하여 있습니다. 2019년까지 해마다 1,000명 이상이 계속 들어왔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그 숫자가 점점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6월까지 지금 19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초기 정착과 초기 적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이미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3만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신건강, 신체건강의 모든 면에서 그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사십구호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정신질환자를 사십구호로 불리우는 정신병원에 격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이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숨기려고 합니다. 북한이 발표한 SDG에 해당하는 자발적 국가보고서 VNR에는 자살 관련 지표가 없습니다. 사실 북한은 자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에는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대신 속이 아프다,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대체해 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야 스스로 심리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환이 생긴다는 개념에 접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통일부 하나원과 같이 개발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마음건강 안내서입니다. 사실 이 마음건강 안내서는 북한 이탈 주민 집집마다 배달이 되지만 자세하게 읽어보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 서비스는 모두 공공의료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원에서 진행하는
심리 건강 치유 프로그램도 많지만 사실 장기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데이터는 북한 이탈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은 공공의료원에 대한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 공공의료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에만 쏠려 있고 또 분산 및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탈북민들은 이러한 정보가 있는지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탈북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겪었던 이제 독재 체제 트라우마, 그리고 탈북 과정에 겪었던 탈북 트라우마, 또한 그 탈북 과정이나 또 탈북 후에도 이제 계속 떨어져 있었던 것만큼 가족에 대한 상실감 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료비 부담 걱정으로 큰 병원에는 될수록이면 가려 하지 않고 작은 병원만 다니면서 이제 증상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정신 건강 상담을 받기를 원하긴 하지만 또한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것 같아서 이제 많이 그런 면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또 상담을 받은 후에는 이제 상담사가 공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이제 병을 키우고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하며 이제 자살 사고에까지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탈북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탈북민 자신입니다. 그래서 탈북 출신이나 정말 탈북민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 인력을 양성해서 권역별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건강상담실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으려고 갔다가 보호자가 없어서 사실 치료를 못하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병원만 다니다가 이제 큰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만 실제 그 병원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또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상담실을 배치하고 병원 코디네이터식으로 탈북민에 대한 1:1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탈북 출신 정신건강상담사들이 탁상에서만 아닌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 많은 연구진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심리치유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호사가 되려고 결심한 이유가 북한 독재 체제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 과정에 많은 트라우마를 겪은 탈북민, 특히 탈북 여성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북한 이탈 주민 정신건강 치유 체계를 도입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자살,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거하고 혼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연구 개발시켜서 앞으로 나아가 통일 한반도에 적용할 정신건강 치유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